5주 연속 하락,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시험대에 오른 미국 주식시장, 이번 주 전망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시장이 지금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어요. 무려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주요 지수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조정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다들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 이게 과연 반등의 시작일까? 아니면 여기서 더 떨어지는 신호탄일까? 하고 말이죠.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려면 일단 지난주부터 한번 되짚어 봐야겠죠. 정말이지 말 그대로 공포의 일주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그냥 떨어졌다가 아니라 뭐가 떨어졌냐는 거예요. 보시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무려 3.23%나 빠졌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번 하락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투매 현상이 이끌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정 영역이라는 말이요. 이게 그냥 전문 용어가 아니에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러니까 심리가 엄청나게 위축됐다는 신호거든요. 고점에서 10% 이상 주가가 빠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지난주 하락은 정말 뭐 하나만 꼽을 수가 없어요.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터진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었죠. 중동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치솟는 에너지 쇼크가 왔죠. 구글이 신기술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줄 거라는 걱정이 커졌죠. 거기다 불안한 채권 시장까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겁니다. 이 말이 당시 상황의 핵심을 딱 짚어주는데요. 보세요. 이게 그냥 국채 금리가 오르고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채권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비유하자면 배관 자체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는 신호가 나왔다는 거죠. 마치 우리 몸에 혈관이 막히는 것처럼 채권을 사고 팔기가 힘들어지고 일부는 손해를 감수하고 억지로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여러 압박을 받고 있는 시장이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시험을 치르게 될까요?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일 변수는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 연설, 나이키 실적, 금융 시스템 리스크, 자동차 인도량 데이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장일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 이 5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변수부터 보죠. 바로 월요일입니다. 시장의 모든 눈과 귀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으로 쏠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말 한마디, 그 톤에 따라서 앞으로의 금리 방향에 대한 시장의 예상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시장의 생각이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니, 연초만 해도 다들 금리 인하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그것도 30%나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뭘까요? 화요일로 넘어가면 나이키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이키는 그냥 신발 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이 어떤지 그 체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하거든요. 이번 실적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이 숫자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9%. 옵션 시장에서는 나이키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위아래로 9%나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투자자들은 뭘 볼까요? 일단 중국 쪽 매출이 살아나고 있는지, 그리고 북미 지역에 쌓여있는 재고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뜯어볼 겁니다. 만약에 나이키가 앞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식의 전망을 내놓는다면 그건 이제 소비자들이 진짜로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주에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시장은 쉬는데 고용보고서는 발표되는 아주 기묘한 상황이죠. 정말 독특한 상황이에요. 금요일이 성금요일이라서 주식시장은 문을 닫거든요. 그런데 미 노동부는 예정대로 3월 고용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정작 그 데이터에 반응해야 할 주식시장은 멈춰있는 그런 진공 상태가 되는 거죠.
일단 시장에서는 지난달에 고용이 확 줄었던 그 충격에서 벗어나서 이번 3월에는 그래도 일자리가 한 5만 6천 개쯤은 늘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에 예상을 뒤엎고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고 심지어 임금까지 많이 올랐다고 발표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요일에는 시장이 닫혀서 아무 일도 없었겠죠? 하지만 그 충격이 고스란히 쌓였다가 시장이 다시 문을 여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각 폭락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이번 주 주요 일정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월요일 파월 의장 강연부터 시작해서요. 화요일은 소비자 신뢰지수와 나이키 실적이 있고 금요일엔 시장은 쉬지만 고용 보고서가 나온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이 흐름을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지표 발표뿐만 아니라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요. 월요일 존 윌리엄스를 시작으로 화, 수,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연준 인사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들의 발언을 통해서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속마음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결국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발표되는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들이 연준에게 금비를 계속 높게 유지해야겠다, 혹은 더 올려야겠다 하는 명분을 얼마나 실어주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분석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